자, 새벽에 두 번째 일어나서 5시서부터 7시 밥 먹기 전까지 2시간을 왕성하게 해서 지금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영어를 공부하든 저는 이제 영어와 일어에 이렇게 꽂혀서 평생을 사는데 그 중에 제일 근간을 밑바닥을 이루는 게 뭔 일을 해야 되냐면 어휘 표현, 이게 밑바닥이 탄탄하게 깔면서 끊임없이 이 많은 데이터를 읽어내야 되는데 지치지 않고 어휘를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이런 노트를 어떻게 작성할까, 이걸 할 때 지금 이걸 한마디 내가 해주고 싶은데, 어휘를 예를 들면 학교 다닐 때는 기본 어휘나 뭐 2,000단어, 뭐 수능에 나오는 게 한 4,000, 5,000 단어 이내겠지. 중고등학교 수준이. 이 목표를 이제 평생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이 코쟁이들이나 일본 사람들이 쓴 책을, 그들이 쓴 책을까지 이렇게 읽으려면 공통으로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영어도 똑같아요. 미국 놈들도 저렇게.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닌 수준에서 영어를 하기 때문에 4, 5천 단어 이렇게 해서 대학 들어가는 그 기본을 체크하고, 또 이제 전문 분야에 들어가면 그 분야에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제너럴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쪽 일본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 정규 교육을 받은 대학을 나오는 사람들이 대개 쓰는 어휘가 지네들이 쓴 책을 보면 똑같이 공통인 사항이 있더라고. 미국 놈들도 2만 단어, 일본 사람들도 똑같아. 일본어를 상당한 수준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쓴 책을 읽기 위해서 2만 어휘를 통상 사전을 찾지 않고 볼 수 있는 수준, 이런 얘기가 나와.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은 평생 꽂혀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는 안 되고, 내가 어휘를 늘리는 방법. 네,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젊은 학자들이 좋은 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고를 하면서 어떤 수준을 목표로 할까, 어디에서 어휘를 나는 뽑아내서 그들과 진짜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사람과 그 언어를 제대로 높은 수준을 가리키는 어느 정도 도전을 할까. 이렇게 영어 신문,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미국인 평화봉사단은 선생님이 예일 대학을 나온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해줬던 소리 지금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어 신문을 봐라. 자, 우리나라에는 벌써 우리나라 영어 신문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데일리에는 뉴욕타임즈가 껴들어오고, 요즘은 저는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고 거기서 어휘나 단어나 표현을 뽑아내서 노트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많은 책을 읽다 보면 진짜 우리나라에는 소개도 안 된 그 멋진 표현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거를 뽑아내서 정리하는 거고, 또 바이블 관련된 책에서 그 쟁쟁한, 전 세계의 쟁쟁한 목사들이 하는, 내가 그 꽃동산 교회에 영어 설교를 한다고는 저 파키스탄 사람이 하는 설교를 들어보니까, 야, 이건 뭐 우리나라 사람도 똑같겠지.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로 설교하는 건 지금 이번 주에는 금년 마지막 설교는 사랑의 교회 영어 예배부를 가볼까 하는데, 생김새는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목사, 부목사 둘이
기타도 그렇게 잘 치는 데다가 설교까지 그렇게 해버리니까 저 미국 저 해방촌에 있는 SIBC라고 했던 그 교회, 미국 놈들 교회가 거꾸로 완전히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 수준이 거꾸로 돼버렸어. 이게 뭐냐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코 큰 놈들이 엉뚱한 전혀 감동 없는 설교가 되는 꼴입니다. 저 꽃동산 영어 설교를 또 가봤더니 이번 주 하는 걸 내가 녹음하다가 녹음 지워버렸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설교를 한답시고 하는데 감기는 들은 데다가 소리만 빵빵 질렀지 전혀 감동이 안 와. 내 유튜브에 올리려다가 지워버렸다니까. 그런 꼴 됩니다. 또 우리나라 목사들은 왜 이렇게 병신이 될까요? 세상의 체계는 아주 못된 책인 걸 아는데 세상의 책 중에 감동적인 책이 이렇게 많아. 성경도 물론 성경을 주로 읽어야 되지만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참고서가 세상의 책이야. 세상의 책, 이런 책 하나를 읽지 못하는 이 목사들이 가서 설교를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저게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했다는 게 저 정도인가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어휘가 빈곤하고 표현이 빈곤하고 이 어려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는 방식을 표현이 안 들어가 있는 거야. (70억) (80억) (90억을) 읽을 수가, 그들이 쓴 책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잖아. 읽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감동이 나올 리가 없지. 오늘 어떤 표현을 만나느냐, 오늘 어휘를 얼마나 만나느냐. 두뇌는 AI 하는데 두뇌부터 알아야 돼. 무궁무진한 게 두뇌. 나이가 들으니까 무슨 뭐 세포가 하루에 몇 개씩 죽어가니까 아주 죽어간다는 소리만 입력이 돼가지고, 여러분 두뇌는 자극을 줄수록, 포커스를 맞출수록 어떻게 두뇌를 편안하게 가동시키는 방법을 알아야 여러분 삶의 변화가 옵니다. 금년이 지금 며칠, 일주일도 지금 안 남았는데 오늘부터 당장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고 그 노트에 내 오늘의 진짜 힘을 주는 표현이 메모가 되고 반복되고 남이 절대 흉내내지 못할 노력을 할 때만 자기 삶이 보이는 거야. 어제 우리 다무라상이 내 이 유튜브를 보다가 이 책이 쌓여있는 이게 너무나 좋다고 하고 코멘트가 왔어. 부러울 거야. 일본 사람이지만 부러울 거라고. 그 사람보다 내가 일본인보다 더 많은 책을 보고 있거든. 그 다음에 한 페이지를 다 읽지 말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하잖아. 그저께 NGO 모임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앉았어. 인천에 사는 분인데 여자분이 나를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나간 SBS 내 스토리를 봤는데 내가 옆에 앉아 있으니까 기절을 하고 나하고 얘기를 했는데, 참 텔레비에 나가면 아직도 텔레비를 많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나는 텔레비도 없애버렸는데 아직도 텔레비를 많이 보는 모양이야. 어휘, 용기를 주는 소리, 끊임없이 어휘를 늘려야 됩니다. 한 문장만, 한 번 책을 들었을 때 한 문장만 읽어보라니까. 내년에는 한 100권을 준비해 놓고 손을 들 때마다 한 문장만 읽어보란 말이야. 대신 소리를 내고, 끊임없이 소리를 내야 돼.
소리를 안 내면 외국 공부는 빵이야. 어휘를 오늘 1개를 늘리든 2개를 늘리든 100개를 늘리든 It's up to you. 내년을 다음 1년 1월 1일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진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새로운 어휘를 늘리고 그거를 손에 들고 다니고 반복을 하고 지치지 않고. 누가 지치지 않느냐. 춥다고 틀어박혀 앉아 있었다. 당신은 이미 인생 끝장난 것이다. 추울수록 밖에 나가라. 연말일수록 돌아다녀라.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어라. 포커스가 없으면 인생이 끝난 겁니다. 편안하게 따뜻하게 카우치 포테이토가 뭐야? 주저앉아서 텔레비만 본다는 소리야. 그러면 오버 더 힐, 인생 끝난 겁니다. 텔레비를 나도 5번째나 나갔는데 전부 그 꽝이에요, 꽝. 진짜가 아는 놈들은 그렇게 취재를 할 리가 없어요. 흥비만 돋군답시고 내 책을 다 구두발로 받고 다녀, 이 무식한 놈들이. 그게 방송국 새끼들이야. 진짜는 그렇게 취재를 할 리가 없습니다. 내 들어간 진짜 소프트웨어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드웨어 발로 받고 다니는 무식한 놈들이 와서 취재하면 방송의 수준, SBS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지.